네, 지금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됐고, 요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보통 혜택을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솔직히 뭐 경기도 그렇고 너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원래는 현실 점검이라는 거를 해주기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장소도 될 수도 있고, A클릭몰이도 될 수도 있고, 뭐 현대카드에 있는 그 A 포인트, N 포인트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캐시백에 대한 개념으로다가 보통은 키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이 캐시가 나한테 필요하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 뭐 자영업이면 자영업, 뭐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뭐 시간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자유로운 부분, 뭐 여행에 대한 부분, 아니면 좀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다양한 여건들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조금 캐치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를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현실 점검이라고 해요. 음.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현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 많이 안 좋기도 안 좋고 금전적인 부분도 물가가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하지 않는 거고 원래는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잘 들어간다. 라고 지금 이제 현실 점검이라는 거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 다양한 뭐 로버트 기요사키의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소득의 사분면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커뮤니티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한데 그거는 각자에 따라 다른 거.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요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를 드렸지만은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얘네들을 갖다가 캐시백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뭐 듣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누군가한테 이 정보를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뭐 많이 들어봤자 세 번, 네 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듣고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집중해서 제대로 듣고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지. 아니면은 진짜 10번, 20번 들어도 그리고 아시죠? 내 입 밖으로 꺼내려고 그러면 버버버 하는 거. 지금 제가 이 혜택을 끊임없이 보내드리는 이유도 버버버버 하셔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한테 맞는 그거에 대한 골자인데 일단 그래서 이 컨셉은 아시겠지만은 그 컨셉이 아메이 비즈니스, 아메이 그 브랜드 체인지의 컨셉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컨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늘상 질문을 해요. 그래야 상대방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거든요. 그냥 내 말만 해버리면 안 들어요, 잘. 그냥 그 시간이 흐르길 바래.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이게 가로를 딱 만든 다음에 생필품이에요 라고 하고 그거 원래 어디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대형마트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홈쇼핑이 될 수도 있고 집 앞에 마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해. 근데 통계청 기준으로 요즘에 2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쓴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게. 그쵸? 그러니까는 1인 가구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지만 이제 50만 원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겠지만은 그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키포인트들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 메커니즘 탁탁탁 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0만 원을 쓴 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모든 홈쇼핑이나 마트들이나 이런 데는 0.5에서 많아봤자 1% 정도의 캐시백, 그러니까 거기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캐시를 모아주는 용도로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50만 원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거를 마트를 바꾼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순 소비인 거고 요렇게. 그러니까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메이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라는 개념이 플러스 알파에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차피 썼었던 것들을 마트를 바꾼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때 꼭 하나 질문을 또 하죠. 그러면은 마트를 바꿨을 때 기존 마트보다 바꾼 마트가 더 이득이 돼야 마트를 바꿀 거 아니냐라고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 마트의 네 가지 혜택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뭐 사실 택배는 요즘에는 조금 유명무실해지긴 했는데 얘는 뭐 그냥 일단 넣은 거고
30% DC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유명무실하긴 한데 원래는 코스트코처럼 우리도 연회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법령에서 이거 그 가입비 금지시켜가지고 이거는 가입비가 없어서 얘도 좀 유명무실해지긴 한 건데 지금 초이스에는 30% DC가 적용된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 이 100% 만족 보증제 90일 이내에 절반까지 사용을 해도 이유를 안 물어보고 반품을 원가 그대로 해준다라는 거는 이 포인트는 소비자들한테 내가 제품을 선택할 때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꼭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기존에 위에 있는 마트에서 썼다가 아메이마트로 바꿨는데 리스크가 안 생기는 위험까지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안 생길 수 있으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예. 애초에 뭐 사람들은 떠돌이족이니까는 뭐 여기저기 좋다 그러면 가니까. 근데 100% 만족 보증제가 있으면.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아직 아마추어이신 분들도 있고 프로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말을 잘못해서 효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반품을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리스크, 위험이 아예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공부해가면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게 요 100% 만족 보증제라는 골자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5% 캐시백 제공. 그렇죠? 요거는 캐시백이에요. 백. 그러니까는 그 위에 써 있는 거는 캐시백, 가방이고 캐시백은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서 캐시백 안 받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게 내가 그 소득, 인컴이라 그러죠. 소득의 크기는 처음에 작을 수 있지만 내가 쓴 것도 노력이고 알린 것도 노력인데 그게 다음 달에 그대로 바로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노력분에 대해서 바로 상계해가지고 뭐 시간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차피 쓰는 소비를 브랜드 체인지를 했었을 때 수입으로서 변환이 된다라는 게 이 마트를 바꿔 쓴다는 이 골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브랜드 체인지라는 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상대방들이 아, 이게 특별하게 돈을 더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쓰는 거 바꿔 쓰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이 이해가 돼야 아시겠지만은 그 남편들이 보통 뭐 아메이 왜 이렇게 많이 찍혔어? 아메이에서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쿠팡에서 샴푸 사고, 뭐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사고, 뭐 동네 마트에서 뭐 다른 거 생필품 사고 이런 소비들이 그냥 아메이라고 모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들, 내 가족분들한테. 그거 아니면 아메이 겁나 많이 찍혀요. 진짜 사재기 왕이야. 예, 다 아메이거든요. 샴푸를 사도 아메이, 건강기능식품을 사도 아메이, 화장품을 사도 아메이, 세제를 사도 아메이, 간장을 사도 아메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골자가 요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처음에 컨셉이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이 35% 캐시백이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의 돈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빨아들여서 윗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게 유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메커니즘 원리가 여기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도 필요해요. 그렇죠? 단지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거 몰라요. 무조건 직거래야, 처음부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광고 이런 거 다. 그러니까는 제조를 200원 했었던 거를 중간 유통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1,000원에 부담을 했다는 말이에요. 800원을 전부 다 저 네 곳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말이 네 곳이지 더 되죠. 그렇죠?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줄어든 게 대형마트. 그렇죠? 총판, 도매, 소매를 다 줄이고 하나로 줄인 대신에 30% DC를 해주겠다. 근데 총판, 도매, 소매 세 군데가 가져갈 거를 대형마트 하나가 가져가니까 마진을 500원을 가져가요. 훨씬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 이 월마트라는 대형마트를 통해서 나온 그 거리입니다. 엄청난 부를 쌓은. 그래서 그 다음이 나는데 한 2010년도쯤 넘어갔을까? 이제는 바쁘니까 인터넷 홈쇼핑으로 사겠다. 인터넷 붐인 거죠. 요거는 그래서 뭐예요? 30%에다가 택배까지 해주겠다. 그 혜택이 하나씩 늘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마진은 500이야. 그리고 오프라인에 마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도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마진을 진짜 많이 가져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 최종의 형태는 직거래라는 거예요.
직거래.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1959년도에 최초에 설립이 되었을 때부터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총판 가고 도매 가고 소매 가야지. 이게 대체 뭐냐고. 그쵸? 그래서 이해를 못 받았었어요. 근데 아메이는 그때부터 그냥 대신에 제조에다가 돈을 좀 더 쓰고 그러면 제품의 질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직거래인데 30% DC에서 700원에 주자. 그쵸? 그쵸? 그러면 어쨌든 공장에서 만든 거를 소비자가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유통에 축약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냐? 소비자들이. 만족한 소비자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는 소비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니아이고. 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돈 천만 원 벌어도 마인드가 소비자면 소비자고 뭐 한 10만 원 벌어도 마인드가 사업자면 사업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의 최대 35%를 캐시로 준다. 그래서 우리는 쓴 노력도 캐시고 알린 노력도 캐시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컨셉 얘기했죠. 컨셉이 마트를 바꿔 쓰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그 돈 혹은 혜택이 여기서 오는 거구나. 이해가 됐죠? 그쵸? 되게 심플하잖아요. 중간에 가져갈 것들을 그냥 우리가 생산자의 입장에 참여를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용어가 프로슈머라는 용어예요. 프로슈머.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 그러니까 생산자 플러스 소비자가 결합된 단어가 프로슈머거든요. 음. 요즘에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에 뭐 광고 받아서 막 광고해주고, 인스타에 막 인플루언서라 그러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프로슈머예요. 우리도 프로슈머고. 그러니까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어쨌든 그래요. 우리 진아리 사님이 너무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페이지를 못 넘기고 있어요. 지금. 대체 뭘 메모하시는지. 저번에 맨날 학자야. 뭘 맨날 적더라고. 일단 이거 어차피 녹음해서 유튜브 찍어 드릴 거니까 여러 번 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35% 캐시백을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가를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려주는데 이거 뭐 많이 보셨죠? 뭐 닭발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무 구입은 없어요. 가입비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던가 뭐 SOP 등등 해서 내가 어쨌든 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매달마다 구입이 되는 형태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의무 구입이 아니에요.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보너스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20만 PB 3%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일단 스폰서와 나 A, B가 전부 다 그만큼을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그쵸? 그랬을 때 이 아메이 캐시백의 가장 큰 특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력순, 두 번째는 후자 선 입금인데 일단 그 중에서 두 번째 후자 선 입금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스폰서가 알겠지. 나한테 얘기해줬고 알겠, 내가 A, 모르겠어. B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유 예. A, B한테 얘기해줬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는 A와 B가 가장 늦게 가입을 했는데 20만 PB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들부터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메이 본사에서 매달 14일 날에 그 사람의 명의 계좌에다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뭐 심플하잖아요. 20만 PB에 대한 거는 3%니까 뭐 6천 원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쓴 노력과 내가 알린 노력이 합산이 됐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은 난데 아메이 본사 입장에서는 내가 A와 B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매출이 안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PB, BB는 나중에 따로 어차피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일단 어려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쓴 거, A와 B가 쓴 거 합산되면 6% 적용을 받기 때문에 66에 3만 6천 원인데, 자, 여기서, 자, 이 전체 A하고 B도 자기들이 쓴 노력 때문에 가져간 돈이 있잖아요. 6천 원씩. 그러니까는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면 2만 4천 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스폰서. 아메이 본사 입장에서도 스폰서가 나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내가 A하고 B한테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매출이 안 올라왔을 거니까 요렇게 다 합산.
그러면 80만 PB가 되죠. 80만 PB. 그러면 60만 PB는 넘었는데 120만 PB가 안 넘었기 때문에 6%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68에 48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A와 B가 각자들이 노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노력의 총액이 아까 3만 6천 원이 나왔죠. 그래서 빼면은 1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반드시 이해시키고 반드시 여러 번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자, 노력순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득의 역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다단계는 맞아요. 다단계는 맞는데 요즘에 솔직히 근데 다단계가 아닌 게 거의 없죠. 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메이만 다단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단계는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1959년도에 시작을 하거나 지금 시작을 하거나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소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나의 노력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골자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스폰서님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마더. 저희 마더 역전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아들이 자기 역전하니까 더 좋아하셨어요. 예. 예, 청출어람 청어람. 예, 일단 어쨌든 그렇고. 일단 그래서 요 페이지가 거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고 요걸 꼭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제 받고 있거나 도전하고 있는 건데 브론즈 구조예요. 요것도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브론즈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그룹을 꼭 세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뭐 두 개 만들어도 되고 하나 만들어도 되고 네 개 만들어도 되고 뭐 이건 자유로운데 아미 본사 입장에서 여태까지의 통계를 보니 세 개 그룹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더라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혜택을 더 줄 테니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으라 그래서 브론즈 구조가 나온 건데 브론즈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는 A하고 B하고 C라는 사람을 내가 세 개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이 A, B, C가 각각 3%가 넘어간 거예요. 20만 PB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내 전체 매출이 9%, 120만 PB가 넘어갔을 때를 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는데 그러면 A, B, C는 무조건 3%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3%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가 6%, 60만일 수도 있고 B가 뭐 한 40만 PB, C가 20만 PB가 돼서 120만이 될 수도 있고 A, B, C가 전부 다 20만 PB만 하고 내가 60만 PB 개인 PB가 돼가지고 120만 PB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케이스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자격 요건이 됐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캐시백은 10에서 15만 원에다가 선물을 한 10만 원치를 주는 거를 최대 18개월 동안에 12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받고 계시거나 이미 다 받고 끝났거나 곧 있으면 받으시거나 그게 되실 거예요. 요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에요. 요게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남들 받는 것만 맨날 챙겨주고 있는 입장.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기본을 만든 다음에 그 구조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를 보시면 60만 PB, 6%를 넘기는 건데 요것도 6%만 되는 게 아니고 뭐 9%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자격을 A, B, C가 각각이 6%가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요 전체가 15%, 그러니까 400만 PB가 넘어간다라는 거를 상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 항상 뵈면은 그러잖아요. 그냥 999 만드는 게 제일 편하다. 999. 999를 부파, 나 부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안정적이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브론즈 빌더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론즈라는 거는 핀 이름이고 파운데이션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빌더는 뭐냐면 세웠다. 왜 빌딩 그러잖아요. 빌더는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론즈라는 핀을 세운 사람. 그래서 실제 원래 캐시백은 한 50만 원에서 한 7, 80만 원까지 가는데 지금 브론즈 빌더 보너스만 해서 플러스 30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사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얼추 100만 원은 거의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뭐 희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제가 이 뒤에 뭐 천만이라던가 뭐라던가 사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마스터를 해도 우리가
밖에서 충분히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이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진짜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바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라인이 브론즈 빌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론즈 빌더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꿈 넘어 꿈은 당연히 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천만 원 뭐 굳이 여기다 안 찍었고요. 일단 그래서 요것들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온다라는 이 소득의 성격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전부 다 같은 원리 때문에 가능한 건데 왜 그러냐? 지금 저희가 사실 무기가 쨍관이죠. 뭐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지금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늘상 얘기 드렸잖아요. 쨍관을 한 번 했더니 내가 다른 걸 얘기를 해도 쨍관만 계속 산다. 처음에 비싸다고 했던 사람들이 매달마다 그걸 똑같은 걸 계속 산다. 내가 다른 거 사라고 해도. 제가 저한테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해보고 너무 좋았으면 내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장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평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증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속인 거예요. 왜?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했으면 쓸 수 있고 제품에 대해서 만족해서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트를 바꾼다. 그러면 제품군이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확장은 내가 죽어도 확장이 돼요.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대까지. 말이 3대인데 미국에서는 그냥 6대까지 지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정적인 인세를 만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산을 구축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거 앞에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좀 드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1년이면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거든요. 근데 1년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만들려면은 은행에다가 은행 예금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넣어야 돼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는 내가 사실 네트워크로 2억 정도의 자산이 생기는 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고요. 브론즈 빌더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상계를 해서 하면 1년에 1200만 원인데 1년에 1200만 원이면 이거 거의 한 10억 가까이 넣어야 돼요. 은행 넣는 기준으로는. 뭐 물론 금리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안전한 자산이 또다시 쌓이는 거예요. 요즘엔 건물주도 힘들대요. 건물 관리하느라고. 새 안 나간다고. 예. 근데 저희도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지금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넘어가신 분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요런 사실 뭐 특징 되게 많은데 뭐 그냥 제가 몇 개 썼어요. 소자본 뭐 저희가 사실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를 자본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뭐 그것도 굳이 자본이라 그러면 뭐 자본인데 어쨌든 내가 어차피 쓰는 거니까는 걔네들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점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점포 없잖아요. 맨날 만나면 커피숍에서 만나잖아요. 혹은 매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지금 제 그룹 다 아시죠? 저의 경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스폰서가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네, 그거 그렇고 그 다음에 제 그룹 분들 다들 아시죠? 나 빼고 다들 직장 갖고 있는 거. 추가 시간 하면 나머지는 제가 채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팀워크로 함께 해나가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누구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조금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만까지는 아직은 찍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 녹화는 이제 좀 끝내드리고 녹음, 녹화